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1단원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구계에 대해 배우고 지구계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웠죠.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에서 배웠고 그 중에서 직권의 이제 증상보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각, 멘트, 외행, 내액 배우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3개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화성암, 계적암, 변성암 이렇게 배웠고 화성암에는 결정 크기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를 했죠. 하나는 화산암, 하나는 심성암. 심성암의 밝은 거 화강암, 심성암의 어두운 거 발령, 화산암의 밝은 거 유문암, 화산암의 어두운 거 현무암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 퇴적암 같은 경우는요. 퇴적암의 생성 과정 쌓이고 다져지고 붙여져요. 뭐에 의해서? 광물 성분에 의해서. 그리고 자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여감,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삶, 그다음에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셰일, 석회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석회암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퇴적암의 특징 2개, 하나는 증리, 하나는 화석 발견이 된다. 그 다음에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하여 만들어진 암석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성암의 특징 2개는 첫 번째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생기는 줄무늬 연미, 그 다음에 결정이 커진다. 그래서 큰 결정 이렇게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사암이 변하면 규암, 석회암이 변하면 대리암, 그 다음에 셰일이 변하면 편암에서 편마암으로, 그 다음에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 암석을 구성하는 게 뭐냐? 암석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 광물이 있었어요. 광물의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석을 구성하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물의 특징 5개, 하나는 색, 하나는 조훈색, 하나는 굳기, 그리고 자성, 염산 반응 이렇게 5가지의 특징으로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암석의 풍화 순환을 배웠는데요.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게 부서지는 현상을 우리는 풍화라고 했고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3가지 물, 공기, 생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화작용을 통해서 또 뭐가 생성이 됐다? 토양이 생성됐다. 그래서 풍화되지 않은 암석이 풍화돼서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또 풍화가 되면은 진흙이 만들어지고 그 진흙이 이제 물에 녹아서 이제 밑으로 쌓이거나 하면은 또 층이 또 생기고 그래서 총 4개의 토양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암석이 순환이 된다. 암석은 어떻게 순환이 되냐 해서 순환 과정들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배웠을까요? 대륙 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대륙 이동의 증거 4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해안선 일진, 산맥 일진, 화석 분포, 그 다음에 4번째 빙하의 흔적. 근데 대륙은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한다? 판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판의 경계에 따라서 우리는 또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 때와 지진 때는 판의 경계와 일치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났고 이제 2단원에 뭘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실게요. 61페이지에 보시면 얘들아 뭐가 써있냐면 지표면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받고 있을까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그래서 놀이기구를 탈 때, 걸을 때, 물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힘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단원에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뭘 배울 거냐면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을 이해하고 이러한 힘의 특징과 힘이 작용하여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과 흥미를 여러분들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여러 가지 힘 단원의 우리 첫 번째 단원은 중력과 탄성력 단원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중력이랑 탄성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을 텐데 이 중력과 탄성력 단원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리고 이게 중단원이고 소단원은 총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힘의 표현, 우리가 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구가 당기는 힘, 그리고 상황,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 그리고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이 단원이 끝나면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한다고 공지를 했어요. 여러분 등교 주간에 수행평가 볼 거니까 특별히 이 단원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옆에 부분 읽어볼게요. 외줄에 매달려 하늘을 가르다. 여기 번지점프 하는 그림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62페이지와 63페이지요. 62페이지, 63페이지 이제 글을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읽어볼게요. 발밑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저 아래 시원한 물이 보인다. 다리에 줄을 묶고 두 눈 콕 감고 있으니 나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셋, 둘, 하나! 몸을 묶은 줄에 의지한 채 온몸을 휘감는 바람을 맞으며 떨어지다가 아슬아슬하게 물에 빠지지 않고 다시 위로 튀어오른다. 아플싸. 다음 차례에 뛰어내린 아빠는 물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위로 뛰어오른다. 물에 빠진 아빠를 보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 나는 물에 닿지 않았는데 아빠는 왜 물에 닿았을까? 여러분, 나는 물에 닿지 않았는데 아빠는 왜 닿았을까요?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나는 물에 안 닿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닿았을까? 또 다른 사람은 물에 안 닿았는데 나는 왜 닿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 말하기에 여러분들 써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니까 전혀 틀릴까봐 걱정하는 거 없이 정답 없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 쓰셨으면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64페이지 가보실게요. 64페이지. 64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힘의 표현이라는 단원이에요. 힘의 표현. 힘의 표현. 우리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힘의 뜻을 알고 힘을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배우면 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열심히 해보십시다. 네, 옆으로 가보실게요. 한 명은 공부하느라 힘들어 이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가방 드는 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상황에서 사용한 힘이 여러분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 Yes or no로 표현해 보실까요? 두 상황에서 사용한 힘이 같은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밑에 부분 보실게요. 그렇다면 얘들아,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힘내 혹은 힘이 세다 이렇게 같이 힘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뭐냐? 과학에서는 책상을 밀 때나 수레를 끌 때처럼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얘들아, 책상을 밀 때나 수레를 끌 때처럼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물체의 힘이 작용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받은 물체를 표현을 해볼 텐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큰 고무공에 힘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공의 변화를 아래 예시와 같은 형태로 붙임 쪽지에 3개씩 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공의 변화를 하나, 둘, 3개를 써보실게요. 기준은 일단 놔둬두시고 하나, 둘, 3개를 써보세요. 그래서 예시는 고무공을 두 손으로 잡고 힘을 둘러 누웠더니 누른 부분이 찌그러졌다. 이거 말고 3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의 변화를 멈추시고 3개를 써보세요. 3개를 써봤으면 선생님은 어떤 예시를 갖고 왔냐면요. 첫 번째로는 공을 깔고 앉으면 공이 찌그러진다. 하나랑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굴러오던 공을 앞에서 살짝 건드리면 굴러가는 방향이 변한다. 이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정지에 있던 공을 치면 공이 날아간다.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3개를 써보았습니다. 그럼 이 3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여러분 공을 깔고 앉으면 공이 찌그러지는 거랑 살짝 건드리면 굴러가는 방향이 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정지에 있던 공을 치면 공이 날아가는 거 이렇게 3개를 썼었는데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보실게요. 첫 번째는 공의 모양이 변한 경우입니다. 공의 모양이 변한 경우 얘들아 뭐가 있었을까? 1, 2, 3번 중에 모양이 변한 것? 깔고 앉으면 공이 찌그러진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썼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을 거냐면은 공의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의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가거나 앞으로 갔던 게 옆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굴러오던 공을 앞에 살짝 건들면 굴러가는 방향이 변했으니까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그리고 세 번째, 공의 빠르기가 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에 있던 공을 치면 공이 날아가는 거, 공의 빠르기가 변한 거겠죠? 혹은 빨리 가는 공을 잡아서 정지를 했다. 그런 것도 공의 빠르기가 변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부분을 갈게요. 여러분들이 다 쓰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썼던 것도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분류를 하셨으면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5페이지. 고무공을 누르며 모양이 변해요. 굴러오는 공을 밀면 공의 모양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해요. 고무공을 누르면 모양이 변하고 굴러오는 공을 밀면 공의 모양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물체에 힘을 가했다는 건 이처럼 물체에 힘을 가하면 뭐가 바뀌냐? 물체의 모양과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힘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얘들아, 힘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구나. 얘들아, 힘은 뭐라고?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한번 알아볼게요. 얘들아, 힘은 뭐라고?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힘에 이제 받았을 때 물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은 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전에 얘들아 밀가루 반죽을 잡아당기면 이제 힘을 받은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밀가루 반죽을 잡아당기면 모양이 변해요. 그러면 밀가루 반죽에 우리는 뭐를 가한 거야? 모양이 변했으니 힘을 가했다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당구공을 치면 공의 빠르기가 변해요. 공의 빠르기가 변했으니까 우리는 당구공에 무엇을 가했다? 힘을 가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면 공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해요. 모양도 변하고 방향과 빠르게 변했다. 야구공에 뭐를 가했다? 힘을 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의 변화가 커요. 그래서 그러면 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인가? 얘들아,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크다. 그럼 크다, 작다를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길다, 짧다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힘도 크다, 작다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표현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는 뉴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얘들아, 뉴턴 처음 알았네. 얘들아, 뭐라고? 뉴턴. 뉴턴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단위에 뉴턴이 붙은 거죠. 그래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뉴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표시할 때 무엇을 사용하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서 편하냐면 얘들아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를 사용할 거예요. 자,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을 사용한다고? 뉴턴을 사용하고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를 사용해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였지? 힘의 뜻을 알고 힘을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였잖아요. 그렇다면 힘은 무엇이었지? 물체의 모양, 빠르기, 운동 방향을 변하게 하는 거를 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힘을 표현을 하는데 힘이 크다 작다는 어떻게 표현해? 뉴턴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표현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할 때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서 여러분 편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 여기 이 화살표가 길게 되면 힘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방향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갔다. 힘의 방향이 이쪽이다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얘들아?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를 과학에서 힘이 작용했다는 얘들아 보시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고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고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구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얘들아 진짜 어렵지가 않아. 자, 이렇구나 하고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얘들아 3번 가끔 안 푸는 경우가 있더라. 과학도 사고력도 꼭 풀어보세요. 네, 다 풀어보셨으면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는 뭐를 받으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해요? 그렇지. 힘을 받으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하구나. 두 번째,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게 하려면 뭐가 작용해야 돼요? 얘들아, 달리던 자동차가 멈춘대. 그러면 빠르기가 변한 거죠. 빠르기가 변하려면 뭐가 원인이다?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 달리던 자동차를 멈추게 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당구대에서 당구공이 굴러가다가 멈추었다면 당구공은 힘을 받았을까요? 얘들아, 당구공은 힘을 받았을까? 예, 아니요? 얘야. 왜? 굴러가다 멈춘 건? 그렇지. 운동 방향이, 빠르기가 바뀐 거니까 굴러가다 멈췄다, 빠르기가 바뀌었다. 이 빠르기가 바뀐 원인?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당구공이 멈추었다는 것은
당구공의 빠르기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즉, 힘이 작용해 당구공이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은 여기다가 썼어요. 자, 얘들아, 오늘 다시 복습해볼게.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봤죠? 힘이 작용했다는 거는 물체를 당기거나 밀었을 때 우리는 물체의 힘이 작용했다고 표현을 했고, 힘은 물체의 모양, 빠르기, 운동 방향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구나 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힘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힘이 크고 작고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1뉴턴과 2뉴턴을 비교했을 때 2뉴턴이 힘이 더 크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를 사용하면은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서 편리하다까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당기는 힘, 그래서 지구가 당기는 힘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